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이우재 지음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한방 다이어트 에세이인데요. 이제는 따뜻한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몸부터 싹 비우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체액을 빼내서 병에 안 걸리는 법이 있는데요. 내 몸 안의 나쁜 물을 빼야 합니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는 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담이란 바로 과도한 수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입안에 도는 침, 소화액, 혈액, 뇌수, 척수 등의 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 좋은 물입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하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고 불필요한 체액이 많으면 이는 우리 몸속에서 나쁜 물이 됩니다. 이를 담읍, 습담, 수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물이 여기저기 특히 소화기, 무릎 관절 등에 오랫동안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속의 노폐물, 찌꺼기가 과도한 수분 때문에 배출이 안 되고 뭉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나쁜 물을 없애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얼굴처럼 오장육부의 특징도 각기 다릅니다. 그에 따라 나쁜 물이 쌓이는 곳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체적으로 넓게 나쁜 물이 퍼지면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비가 오면 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복령입니다. 복령은 몸이 조금 허약한 분에게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참 보편적인 약재입니다. 어르신들이 관절이 부어서 내원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나쁜 물이 돌다가 관절에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독한 약을 드시는데 그보다는 관절의 물을 없애주는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오랜 기간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백출이라는 약재를 참 많이 사용했었고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비가 많은 지역의 습한 바닷가에 사시는 양기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무릎엔 늘 습담이 쌓이기 마련인데 이때 백출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뱃속은 뜨끈하게 머리는 맑아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 몸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뱃속이 따뜻해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택의 길목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아스러우실 텐데요. 우리 뱃속을 차갑게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차가운 음료수, 부족한 잠, 야식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 과로도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족한 잠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해서 몸이 차가워지게 합니다. 뱃속이 차가우면 열은 위로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단전에 있어야 할 따뜻한 기운이 가슴과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날 과식과 차가운 술을 마시면 그날은 숙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날 깊은 생각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생각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기에 선택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머리가 뜨거우면 생각이 번잡스럽고 잠도 오지 않게 됩니다. 가슴이 시원하면 신중해지고 침착해지는데 가슴에 열이 생기면 급해지고 실수가 생깁니다. 원래 하늘은 차갑고 땅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늘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오를 때 속을 급하게 식히는 얼음물이나 냉수 등은 순간적으로 단정과 뱃속을 차갑게 해버리기에 올라온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머무르려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따라서 물의 기운, 즉 시원한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수승화강,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인 모든 소화액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배는 차갑고 기운은 없고 열은 위로 올라오면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찬 기운이 뭉쳐서 아픔을 느끼거나 혈액이나 체액의 순환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기운이 없다. 먹고 나면 더욱 힘들다. 이게 바로 뱃속의 양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뱃속 양기를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보약인 밥 따로, 물 따로의 원칙을 잘 지켜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뱃속 생명의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뱃살 지방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뱃속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소장을 비워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배꼽이 안 보이게 뱃살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장은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물 중에서 좋은 영양분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장의 온도가 차가워지거나 꿀렁꿀렁 물이 넘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더 무겁고 처지기 마련입니다. 소장의 길이는 7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소장이 부으면 느닷없이 배꼽이 안 보이게 됩니다. 소장은 7m 정도 되는 길이만큼이나 면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를 소장에서 정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장이 과도한 수분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살이 찌는 과정에서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살도 나고 설사를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소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식사 도중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분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장이 예민해서 소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장이 차가워지고 민감해지면 우리 심장도 예민하게 되니 소화기가 좋고 배변이 잘 되는 사람이 성격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몸속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삼독을 없애는 디톡스의 모든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독은 식도, 혈도, 수독입니다. 음식 대사가 잘 안 되면 식도, 혈액 대사가 잘 안 되면 혈도,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 수독에 걸립니다. 이러한 독을 제거함으로써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 체내 대사가 잘 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 독소 제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침, 즉 타액입니다. 침을 뱉으면 뱀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겐 독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약이 됩니다. 바로 이 타액이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음식의 독을 1차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에서 씹어줍니다. 이때 침이 소화효소 역할을 하고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잘 씹은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장이 씹을 차례입니다. 위액은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양도 많습니다. 이 위액은 뱃속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없애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디톡스의 95%에 해당합니다. 해독 주스 등은 5%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독소 해결 및 소화, 다이어트 모든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95%는 무시하고 해독 주스 등으로만 디톡스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하루 세끼 밥을 먹듯 우리 몸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일단 위액이 잘 분비되어야 합니다. 위장에서 위액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뱃속의 양기가 강하고 독소를 이겨내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위액이 분비되어도 소화가 덜 되거나 독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췌장에 샤워를 통해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췌장액을 남용하기 때문에 소화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입에선 침으로 소화를 하고 위장에선 위액으로 소화를 해야 음식으로 섭취된 것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여 저장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독소까지 저장되면 안 되기에 강력한 소화 효소로 살균 해독을 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표백제, 농산물의 농약 등이 덜 해독된 채 저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췌장액으로 소독, 해독 등 소화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씹고 넘긴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독소가 많은 음식,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 음식, 식사 후 물을 바로 마셔서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채 소장으로 밀려오는 음식, 이런 게 많을수록 췌장액 분비가 많아져서 췌장은 더 피곤해집니다. 식도, 혈도, 수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와 50번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단식을 하면 디톡스는 훨씬 빠르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어서 반복해 줄 때 우리 몸은 건강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톡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식하고 다작하면서 예쁘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깨끗할수록 피부가 더욱 맑게 빛난다고 봅니다. 폐는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숙변이 없고 독소를 내뿜는 찌꺼기가 적을수록 폐도 맑아져서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먹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예쁘게 우아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날씬하고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장을 돕고 대장을 깨끗이 하여 폐를 맑게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요. 폐는 위장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폐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위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서 음식물이 개운하게 소화되어야 폐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더 맑고 깨끗해지고요. 맑은 공기를 자주 마셔서 폐를 맑게 하고 쾌변을 통해 숙변을 없애서 대장을 편하게 해주면 누구나 매끈하고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간도 피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간비불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간이 피곤하거나 간의 경락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 이치를 간비불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간비불화로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 배웠는데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은 효소 공장입니다. 간이 잘 소통되어야 소화 효소는 잘 분비됩니다. 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려면 소식 다작해야 합니다. 소식 다작은 현대인의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오랜 시간 씹으면 많은 양의 침도 분비되고 소화 효소도 잘 분비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도 잘 흡수되어서 음식물 찌꺼기나 독소도 잘 배출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남은 소화 효소는 우리 몸속을 해독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 효소가 충분하면 칼로리가 남아돌아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에너지로 바뀌어 살도 잘 찌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를 풍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식 다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몸이 고단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소식 다작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다면 더더욱 적게 먹고 많이 씹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구리하라 다케시 지음, 윤지나 옮김,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법 5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을 못 뺀 이유는 지방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7일 만에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 개선 건강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다이어트가 쉽지 않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여 건강한 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지방간이 의심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2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류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매일 술을 마신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다. 이 내용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간은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대사하거나 알코올 등을 분해하는 장기입니다. 즉,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살을 뺄 수 없습니다. 내장 지방 명의가 알려주는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건강은 몸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치주병균과 충치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진입하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주병이 진행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간에 중성 지방이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따라서 평소에 구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5분 이상 하고 입뿐 아니라 혀도 닦아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치약을 잘 고르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녀야 합니다.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치주병균 및 충치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치주병을 예방한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개선된다. 다이어트법 2번째는 다크 초콜릿 먹기입니다. 카카오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간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지방간을 개선해 줍니다. 혈당치 상승을 늦춰주고 치주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심신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위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먹어야 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다. 간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지방간을 예방한다. 항산화 작용으로 치주병균을 억제시킨다. 3번째 다이어트법은 녹차 마시기입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한데 이 카테킨은 당의 흡수를 방해해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지방 연소 작용도 있어 다이어트에는 최적의 음료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온도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찻잎을 우려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녹차를 마시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사를 높여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킨다. 당의 흡수를 억제해 중성 지방의 합성을 억제한다. 혈압과 혈당치를 개선한다.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4번째 다이어트법은 당질을 살짝 줄이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의 원인은 칼로리가 높은 식사가 아니라 실은 당질에 있습니다. 당질의 과다 섭취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중성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 식사할 때 조금 줄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은 식사 때마다 한 입씩만 덜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질을 살짝 줄이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이 에너지로 소비되기 좋은 상태가 된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해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준다. 생활습관병을 예방해 질병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요요 현상도 없다. 5번째 다이어트법은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심한 운동은 끈기가 필요한 데다 몸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오래 지속해야 효율적으로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걷기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스쿼트도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잘 걸으면 운동이 됩니다.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단련하고 지하철 안에서나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 기초 대사가 활발해진다. 몸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다. 혈류가 개선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힌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애킨스 지음, 박중환 옮김, 세이버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명 유지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추억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독재자의 얼굴로 군림합니다. 음식은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폭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우울한 감정을 위로합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우울하게 합니다. 음식을 통한 위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감정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공식품 대신에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살며시 찾아온다면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천천히 산책하면 좋습니다. 한동안 걷고 나면 자신을 억눌렀던 문제가 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말입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기도문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 암시는 오랜 습관과 관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이 습관이 되면 정말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마음속 각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실패의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찾아올 행복, 건강, 그리고 에너지를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굴레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낼 것입니다. 먼저 실컷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식탁에서 드셔야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집어먹지 마시고요.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와 주방 근처를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은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오래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 습관은 비만을 탈출하는 필살기이기도 합니다. 씹는 과정은 맛을 느끼는 과정이자 최초의 소화 과정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포만감의 신호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 하기 싫은 일을 가장 쉽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은 매일 만날 수 있는 멋진 등반로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은 부상이 없습니다. 푸시업과 스쿼트는 최고의 근력 운동입니다. 혼자 집안일을 할 때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피트니스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약한 의지를 보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운동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목표입니다. 근력 운동과 걷기를 포함한 모든 운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자신과 결별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저칼로리 식단인가요?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덜 배고프며
음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혈당은 음식 갈망과 거짓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만족하고 음식은 덜 필요로 합니다. 고기, 생선, 치즈, 견과류, 계란, 저녹말 채소 및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애킨스 박사에 의하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몸은 지방 대사 시스템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소모합니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방과 냉장고에서 설탕과 관련된 제품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마트에서 가야 할 곳은 고기, 생선, 과일과 채소를 파는 코너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토스트, 머핀, 베이글, 시리얼과 같은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과도한 칼로리가 체중 증가를 초래하지 않나요? 하는 것인데요. 살이 찌는 것은 소비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결과라고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는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이 칼로리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전제는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고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대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에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해도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지방 식단으로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도리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에너지와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을 먹지 않고 인슐린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나요? 하는 것인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면 남는 건 단백질과 탄수화물입니다. 두 영양소 모두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방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인데요. 건강한 지방은 몸에 좋습니다. 애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과도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 전체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내에 인슐린의 과잉 공급을 초래합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과잉 생산은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며 당뇨병이라는 악당을 초래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높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 요소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집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쉽게 만들며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경구용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 약물 복용량을 조절하고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수치와 혈당 지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수치는 식품의 총 탄수화물 비율을 말합니다.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측정한 것입니다. 혈당 지수를 사용하여 혈당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탄수화물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 채소, 곡물, 녹말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체지방은 더 적게 감소합니다. 혈당 지수는 포도당이 혈류로 유입되는 상대적인 혈당 비율을 말합니다. 저혈당 채소는 비교적 적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 지수가 낮고 황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그램 수치와 혈당 지수를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대신에 채소를 통째로 드시고 채소를 너무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첨가하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채소는 당분이 낮기에 주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식욕이 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식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식욕은 더 이상 지방 분해가 진행되지 않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음식을 추가했을 때 감춰진 식욕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추가한 음식 목록에서 설탕과 정제된 곡물의 함량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적절한 섭취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욕에 대한 갈망을 덜 수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음식 추가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